하면서 이번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 대신에 리창 총리의 참석이 예상되는데, 리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대리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날 인도 관리와 중국 주재 외교관 등을 인용해서 시 주석의 G20 불참 가능성을 전했고요. 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드릴 말이 없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 시 주석의 G20 정상회담 불참을 간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오랜 기간 동안에 외국 방문을 하지 않다가 지난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브리스 정상회담에 참석함에 따라서 이번 G20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결국 무산됨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 주석이 G20에 돌연 불참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인도 모디 총리하고의 갈등설이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브릭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태도로 이 모디 인도 총리하고 회동하면서 2020년 라다크 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현지 주둔 병력을 조기에 철수하고 국경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자, 이런 이전보다 진전된 협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실 양국은 2020년 5월 판공호수 난투국, 그리고 6월 가란 계곡 몽둥이 충돌 등 이 라다크 분쟁으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사망하면서 이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대립해 왔습니다만은 이번 시 주석과 모디 총리의 브릭스 회동으로 긴장이 상당히 완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이렇게 모디 총리하고의 거리 좁히기에 나선 것은 인도가 최근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안보 협의체인 쿼드의 일원이 돼가지고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데 이로부터 좀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에 가하는 위기를 완화시켜보자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과 인도 간의 영토 분쟁 중인 지형을 이 중국 영토로 표기하는 지도가 발간되면서 이 양국 간의 관계는 다시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시진핑과 모디 간의 회담을 통해서 애써 분위기를 조성해 놨는데 중국의 지도 도발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모디 총리와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의 이런 지도 도발은 중국의 외교가 얼마나 체계적이지 못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도와의 외교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를 설득까지 해가면서 이 브릭스 회원국 확대에 간신히 동의를 받아 놓았는데, 돌연 또 다른 외교 파티에서 지도를 통해서 인도를 자극함으로써 사실상 브릭스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성과도 다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인도에서의 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G20 회의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는 11월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오래전부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서 함께 정상회담을 해주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현재 미중 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 보자는 의지가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APEC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전초전으로 인도에서의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참석해 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시 주석이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미중 간에 얽힌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인도에서의 G20 정상회의를 기피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세계 정세가 중국에게는 그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의 주제는 올해 들어서 중국을 찾아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제니 델런 재무장관, 또 존 케리 기후특사,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장관급 고위 인사 방문과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들 미 고위급들의 중국 방문은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시진핑의 세계 패권 전략 포기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난다면 아마도 미중 양국이 충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애정어린 마음으로 시 주석에게 중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대면 회담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만나면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에이펙을 계기로 시간을 충분히 갖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 주석의 인도 G20 불참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에이펙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역시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 시진핑의 정치력 한계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정면 돌파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중국 위기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럴수록 시 주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과談判하는 정치력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진짜 최고 책임자가 나서야 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부하 관료들을 대신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들러리가 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시진핑은 그리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는 참석했지만 G20에는 불참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인도에서의 G20 회의는 철저하게 인도의 모디 총리가 주빈이자 동시에 주인공입니다. 중국이 성장 둔화 속에 인도는 질주하는 형국이라서 그런 모습에 시 주석이 박수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G20 회의에서 틀림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깊게 진행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외교 책임자 등의 실무진들이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 입으로 직접 분명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 러시아의 푸틴도 불참하는 상황에서 푸틴의 견해까지 대변해 줘야 되는 시진핑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 경제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악영향 등의 이유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뻘쭘한 회의에 참석하느니 차라리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어려운 중국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11월에 에이펙도 결국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중국 위기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와이탐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